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봤어요. 모 로펌에서 쓴 거를. 솔직히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대형 로펌인데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위탁자가 이자를 못 낸 거니까 사실 돈이 없는 상태잖아요. 혹시 착수금을 안 줬나? 그래서 이게 대충 썼나?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감정평가 금액만 4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역 인근 요지의 토지에 대해서 진행됐던 공매 절차를 중지시킨 사례입니다.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요. 국내에 있는 유명한 로펌들이 다 손을 들고 나갔어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의뢰인분이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뭐 어려운 건 맞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설명드리면요. 이 시행사가 강남역 인근 요지의 땅에다가요,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하려는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행사가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초기에 부지를 매입하는 부지 매입비를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브릿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그냥 공짜로 돈을 빌려주진 않잖아요. 이제 담보를 잡았는데 그 토지를 담보신탁을 해가지고요,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시행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거고,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돼가지고 그 토지를 신탁을 받은 거고, 대출금융기관, 즉 위탁자의 채권자는 그 담보신탁이 이제 우선수익자로 들어왔는데, 브릿지 대출을 빨리 본 PF로 전환해서 착공신고를 하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본 PF 전환이 좀 지연이 됐어요. 이 와중에 위탁자, 즉 시행사가 브릿지 대출을 일으킨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여러 차례 지연을 하고 납입을 연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가 난 거죠. 우선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공매 절차 진행을 요청했어요. 이 시행사의 위탁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 땅을 조금씩 지주들을 설득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이제인 첫 삽을 떠보려고 하는데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터진 거다 보니까 공매 절차를 중지하는 게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물론 도난 가서 이길 수 있다, 이건 나중 문제고, 시간을 좀 벌고 싶은 거죠. 추가 대출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환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날아가 버리면 자기들도 큰일 나니까 우선수익자가 요청한 이 공매 절차 진행을 정지하려고 그랬어요. 이 시행사인 위탁자가 모 로펌을 통해 가지고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재판을 받았어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사건들은요, 판결 선고일이 따로 지정이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후에 아무 때나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게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더라도 뚫어볼 만한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급하게 투입이 돼가지고 제가 그 소송의 대리인으로 들어가진 않고, 왜냐하면 기존의 로펌에서 대리를 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서면을 위탁자 이름으로 써서 줬는데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도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제가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으로 좀 어렵겠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겁니다. 이건 정말 기념비적이에요. 제가 승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럼 이런 신탁회사가 진행하는 부동산 공매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총 3가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첫째, 위탁자가요, 수탁자를 상대로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셋째,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가처분은 본안 사건이 아니어서요, 이 2가지 요건만 갖추면 돼요.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거의 대부분 인정이 돼요. 피보전 권리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한 3가지의 피보전 권리를 정확히 특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 권리는 신탁법 제77조의 수탁자에 대한 유지 청구권입니다. 유지, 이거 말 어려운데 중지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둘째,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요것의 피보전 권리는 신탁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또는 중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피보정 권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하시고 관할도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수탁자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부동산 신탁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하시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다 하시는 거예요. 관할법원도 달라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겠죠.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에 그 부동산이 있어. 그럼 이 경우에는 그 두 소송이 같은 법원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할법원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보정 권리가 사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아니 변호사님 피보정 권리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이 공매 절차 진행의 부당함 또는 그 중지의 당위성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건 제 노하우기 때문에 다 알려주긴 조금 그렇지만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린다면, 첫 번째,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공매 절차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신탁 상품에 다 들어가 있지만 특히 부동산 담보 신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담보 신탁이 뭡니까? 근저당권하고 유사한 신탁 상품이다. 수탁자가 공매 절차를 한다는 건요,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 절차랑 같이 위탁자가 채권자인 우선수익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거예요. 즉 디폴트가 났어요. EOD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담보신탁계약서에 공매 절차 진행 사유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돼요? 이자 납입을 못했는데.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 뭐. 이자를 납입했다. 또는 이자 납입은 못했지만 이자 납입 기한을 유예받았다. 정말로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공매 절차 중지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신탁회사가 공매 업무 규정이라든지 공매 업무 매뉴얼과 같은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위반한 거를 좀 부각을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이 약관법에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는 점을 설명한 다음에 이 신탁계약의 공매 관련 규정이 약관법을 위반했다, 이런 점을 좀 부각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신탁회사가 다른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신탁 원부는 언제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확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해당 신탁회사가 다른 위탁자랑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과 비교할 때 내 공매 관련 규정이 되게 불리하게 돼 있다, 이런 점을 입증하셔가지고 수탁자의 어떤 공평의무 위반, 신탁법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거는 많이 어려워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요거는 그래도 인용 확률이 높아요. 높다는 게 아까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보다 높다는 거지 50% 이상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이거는 신탁계약 체결에 대해서 무효, 취소, 해제, 중도 해지 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탁계약 체결할 때 수탁자가요, 담보신탁 신청서라는 거를 교부하고 날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생략을 하거나 받더라도 그냥 대충 날인만 받지 이 체크하는 거를 다 비워놔요. 그런 점을 좀 부각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설됐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서 날인받고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뭐 최소한 원본이 아니더라도 사본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건드릴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하고 유사해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약관임을 설명한 뒤에 공매 관련 규정이 약관법에 위배됐다, 이런 점을 좀 부각하시고, 그 다음에 즉 해당 신탁회사가 다른 위탁자랑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과 비교할 때 공매 관련 규정이 다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탁자의 공평의무 위반을 좀 부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법에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많은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선관의무, 충실의무, 이익상반행위 금지 의무, 분별관리 의무 등 각종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부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는요, 신탁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지만요, 이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신탁법의 특별법인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업자예요.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한 점을 부각을 해가지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탁자의 채권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요거는 피보정 권리가 사회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몇 가지 요건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 전에 위탁자가 채권자랑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돈을 빌린 거 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거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 요건하고요. 더 나아가 신탁법상 사회신탁 취소 소송 요건을 동시에 구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거죠. 돈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점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러면 원물반환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냐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 전후로 그 부동산의 형상이 동일해야 돼요. 즉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 전에는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체결 후에는 근저당권이 소멸됐다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라면 이때는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배상이 이루어져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 전후에 그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동일하다라는 건데, 근저당권이 있다가 말소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물 반환이 아니고 가액 배상이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한 번에 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필지를 순차로 매입하면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 순차적으로 계속 체결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담보신탁계약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